우산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철 쌤이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서 좀 많이 안심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다 그런지라 되게 긴장하고 떨렸는데 그래도 이제 딱 까고 나니까 이제 안도감도 들면서 또 막 되게 실감이 안 나니까 막 마냥 막 그렇게 벙쪄 있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저랑 똑같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셔가지고 막 크게 막 걱정은 안 하셨는데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합격증이 나오니까 막 되게 그냥 고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도 막 뭐 그 후에도 얘기 듣고 그러면 되게 엄청 기뻐하셨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뭐 이렇게 하루 마음 먹고 이렇게 12시간 이렇게 오래 공부하는 거는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수험 생활이 길다 보니까 이제 그 수험 생활 동안 좀 꾸준하게 그냥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영철 쌤이랑 그 쌤 몇 분이 이제 저까지 해서 카톡방이라고 이제 세원 빡공과자라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저 맨날 일어나는 시간부터 해서 그날 공부한 것까지 다 사진 찍어서 보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고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 꾸준하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고 먼저 말씀드리는 김에 언어와 매체는 그냥 그 개념을 되게 확실히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막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맨날 틀리다 보니까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아예 그냥 기간을 딱 잡고 그냥 이번에 무조건 끝까지 끝낸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한 번에 개념을 좀 돌리고 그 다음에 문제로 다시 넘어가려고 이렇게 그걸 확실하게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EBS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작품들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영철 쌤께서도 그거에 관련된 다 과제를 내주셔가지고 그 작품들을 정말 달달달 외우면서 약간 시험 때 뭐가 나오든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작품이 되도록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시험 다가왔을 때 모의고사 풀 때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실전 연습을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 국어라는 과목이 시간 싸움이 있다 보니까 막 되게 급한 마음에 막 아니 그 지문을 막 되게 그냥 정신없이 읽고 문제에서 막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다가 막 뭐가 문제였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제 조금 더 선지를 확실하게 조금 천천히 꼼꼼히 읽고 그 다음에 그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문제는 쉽게 풀린다고 하셔서 그렇게 좀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려 하다 보니까 정말 문제는 조금 쉽게 풀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 중에서 너를 국어 1등급으로 만들어 주마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저가 아까 비문학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알게 됐는데 거기 책에 같이 실려 있는 그 기출 중에 제일 고난이도 지문들을 통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연계는 강민철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문학. 저는 건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수학 공부는 잠시 접어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국대학교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영어 반영 비율이 적어서 조금 비중을 많이 내려놨었는데 그냥 영철 쌤께서 단어 좀 꾸준하게 외우고 나중에 이제
그 막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상담을 하는데, 그때 이제 틀린 문제 유형을 이렇게 같이 분석해가지고 그거 위주로 좀 문제풀이도 그냥 길게 말고 살짝만 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주셔서 저는 그렇게 영어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 응시 했고, 먼저 생활과 윤리는 그 개념은 당연히 다들 뭐 사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뭔가 더 그거에서 나아가서 되게 심화적인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재를 풀든 모의고사를 풀든 그런 부분들을 딱 마주쳤을 때 뭐 맞았으면은 자기가 확실하게 맞은 거면 된 거고, 만약에 틀렸다면은 여기서 그 틀린 부분을 뭐 아이패드가 돼도 좋고 노트가 돼도 좋고 그 쫙 정리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게 다시 나왔을 때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심화적인 표현을 잘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도 시험 때 안 틀리고 잘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과 윤리랑 다르게 조금 시간 싸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념 문제들이 있고 이제 도표 문제들이 몇 문제 있게 되는데, 개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간 싸움이 있다 보니까 빠르고 다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리하게 하다가 실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도표를 너무 시간을 벌려고 하다가 다른 부분을 안 놓치는 선에서 계속 연습을 하시고, 도표는 이제 되게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막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어떤 좀 원리 그 도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들을 제시해주면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익혀서 조금 문제에 계속 적용해보면서 그냥 대충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자기만의 이렇게 방법으로 풀어 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생활과 윤리는 그 현자의 돌이라는 책이 있는데, 솔직히 다른 인강 선생님들보다 저는 현자의 돌이 그 생활과 윤리에 있어서, 아니 생활과 윤리 교재인데 그게 정말 되게 심화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그리고 콘텐츠 자체도 뭐 예를 들어서 다지선다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냥 아예 어려운 걸 다루는 그런 내용의 교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현자아이돌 관련된 교재들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은 생유는 무조건 만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사회문화는 윤성훈 스님이랑 어준규 선생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메가스터디에 계시는 분입니다. 저 국민대 스교, 건대 체교, 단대 체교 붙었습니다. 저는 일단 좀 욕심이 있는 편이어서 조금이라도 기록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 때면 영철쌤한테 이렇게 쪼르르 가가지고 저 막 이 부분이 좀 너무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면, 영철쌤이 뭐 아니다, 그 부분은 너가 잘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라고 제시를 해주셔서 좀 그런 항상 불안했던 마음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회복과 관련된 그 기구들이 많아가지고 근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치고 약간 힘들 때 그걸 잘 이렇게 풀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기구가 많아서 시즌 내내도 특히 너무 잘 이용해서 회복을 했던 것 같고, 또 선생님분들도 되게 막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막 그 모든 분들이 다 입시에 진심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그 부분도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건대를 준비했는데 다른 반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건대에 있어서는 제가 딱 느낀 거는 정말 뭔가 정확한 기준 제시랑 또 영철 쌤께서 전공을 엄청 잘하시기 때문에 특히 전공에 있어서 뭔가 배움의 질이 많이 달랐던 것 같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쭉 하고 이제 시즌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항상 운동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흔히 저희끼리는 각성을 끌어올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애매하지만 무조건 실기를 보는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각성을 끌어올린다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뭐 당연히 실기장이라고 해서 떨릴 수도 있고 뭐 온갖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연습 때 충분히 자기가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막 넘은 경험도 많고 그거에 대한 자기에 대한 뭔가 자신감이나 확신이 있으면은 실기장에서도 조금 떨릴지라도 속으로 근데 어차피 나는 넘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조금 너무 이렇게 막 부담 가지지 않고 이렇게 하던 대로 뭔가 뛰면은 이제 그 클래스가 그대로 그냥 나와서 그냥 무난하게 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구는 이제 구기 종목이기 때문에 막 되게 단기간에 실력을 늘리거나 막 이렇게 자세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만큼 되게 농구를 연습하는 빈도나 이렇게 기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지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다가 정말 도저히 집중도 안 되고 그렇겠다 싶으면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농구를 원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하러 가면은 그게 실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끔은 그렇게 농구 연습도 하고 그냥 최대한 공을 많이 만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핸드스프링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되게 겁을 먹고 소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정확한 자세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한번 돌고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을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미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달리기도 빠르면은 그게 다 기록에 반영이 되겠지만 저는 솔직히 달리기는 다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잠바를 이제 좀 확실하게 잘 쳐서 빠르게 튀어나오는 그 능력에서 엄청 시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잔발에 집중해서 연습을 해 주시다 보면은 달리기는 뛸수록 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잔발에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셋업을 못하는 편이었고, 제가 되게 나는 셋업이 안 된 키도 크기도 크기 때문에 난 셋업이 조금 안 될 수밖에 없는 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선생님들께서 이제 끝나고도 이제 체육관 비어 있으니까 셋업 꼭 지금 해라, 나중에 하면 늦는다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랑 매일매일 남아가지고 셋업을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꾸준히 좀 더 추가적으로 셋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막 다른 뭐 후반 테스트 때도 그렇고 개수가 늘어 있어서 그냥 진짜 셋업은 남들 말처럼 노력이 전부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살면서 약간 그냥 운동신경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운동들은 다 어느 정도 잘했고, 뭐 그 밖에 어떤 일을 하든 조금 대충은 재능이 있었던지 약간 그냥 어느 정도 하면은 돼서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현역 때 불합격을 하고 영철쌤께 와가지고 같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얼마만큼으로 진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면은 그냥 정말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야지 그 결과가 나한테 오는구나 라는 걸 조금 배워서 이제 앞으로도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걸 좀 입시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입시가 길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뭐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겠지만은 저도 그럴 때마다 뭐 건대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합격 인터뷰 영상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돌려봤는데 어떤 자기만의 방법을 동원해서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면은 꾸준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은 이제 합격을 하면은 그게 얼마나 달달한지는 여러분들이 겪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제대가자 화이팅!